약간 노인분들이 문제가 이제 물론 네. 칼로리이기도 하는데 단백질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특히 할머니들은 단백질 자체를 진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기도 네. 싫고 계란도 싫고 단백질이 싫으시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음. 메뉴가 있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좀 드시도록 해야 되나요? 2, 3, 4, 5, 6, 7이 이게 임상 노쇠 척도를 제가 그림만 갖다 붙여 놓은 건데요. 참 이게 사람은 팔자가 좀 불행합니다. 실은 그 노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은 약간 경박단소하게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식욕이 넘쳐나고 근데 이제 노년기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허리가 굽고 씹는 힘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데 이때부터는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단백질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씹어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아주 경미한 허약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식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갑니다. 인간의 팔자라는 게 참 그렇다는 안 좋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다양한 뭐 보충제를 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처방하는 뭐 엔커버나 하모닐란 같은 균형 영양식들이 있고 그것과 성분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뭐 그린비아 뉴케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과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정말 살이 많이 찔 겁니다. 비육을 할 수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전체적인 칼로리도 부족하면서 단백질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고단백 솔루션 이런 ONS라고 하는데 오랄 뉴트리션 솔루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경구형 영양 음료 같은 거를 써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체성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단백질의 결핍을 보충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셀렉스와 같이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보충하는 이제 보충제들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WPI 형태, 웨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가장 근생성에 자극하는 효과가 좋고 BCAA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도 액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히 이제 근육을 벌크업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효율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의 절식을 하고 노화도 굉장히 느리게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써볼 수가 있는데 근육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동물성에 비해서 한 뭐 3분의 2에서 어떤 연구에서는 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들이 있고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65세 이상 인구에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 단백질 섭취 필요량인 1.2에서 1.5g 퍼 체중 1kg 퍼 1일 그러니까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드셔야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통 2, 30g 정도가 단백질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한국 노인의 먹기가 평균 진짜 단백질 쉽지가 않은 것 섭취량이 같아요, 교수님. 0.7.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 또 실제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외래에서 보시는 환자분들처럼 맞아요. 단백질 섭취를 싫어하는 맞아, 경향도 맞아. 생기고 네. 그래서 결국에 2, 30g 정도를 보충제로도 써볼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칼로리도 부족하다. 프로테인이 부족하지만 칼로리도 부족하면 이런 균형 영양식 같은 형태, 프로테인만 부족하면은 이제 프로테인 제형들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안 좋은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 음, 식품으로 나와 있는 데서 죽밖에 못 먹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죽에다가 단백질을 숨겨 놓는 겁니다. 고령 어, 친화 식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CJ 풀무원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고령 친화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반 즉석죽 편의점에서 파는 게 단백질이 한 그릇에 5g 정도인데 맞아요. 이렇게 네. 고령 친화 제품에는 뭐 네. 20g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숨겨 놓은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저희 네. 헬스하는 분들 왜 단백질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아무래도 접하기 쉬운데, 그리고 노년 분들도 그런 거 사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 파는 거, 헬스 하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도 하냐면 사실 네. BCAA가 그 전문 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너무 비쌉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근육을 늘리려고 하면은 일본 데이터들 보면 그 5g짜리 사쳇을 하루 3번 써야 되고 이런데 네.
하루 약값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이 파우더가 300g에 뭐 네. 2만 원 뭐 이 정도면 사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교수님 추천해 주세요. 아, 교수님이 저는 추천해 주시는 거. BCAA는 네. 그냥 제일 싼 거. 항상 그 프로모션 하는 게 그때 달라서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 근육 입장에서는 BCAA가 이제 메인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네. 주로 이제 알부민도 좀 올려드려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 제가 처방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그냥 같이 이게 검색을 해서 네. 이게 제일 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해봐야겠네요. 저도 진짜 BCA가 비싸니까 드시긴 해야 네. 되는데 진짜 경제적으로도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사이트 좀 찾아서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네. 있고 네. 이게 또 BCAA 그냥 가루가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태블릿 형태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 알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네. 조금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저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저희 이제 간 쪽에서는 노년이라도 지방간이 있으면 어쨌든 뭐 젊은 사람과 크게 가이드라인이 다르지는 않아서 그냥 살 네. 빼고 이제 칼로리를 조금 그냥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제 노년내가 관점에서는 칼로리보다는 이런 이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이 달라서 되게 신선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전반적인 건강한 형태로 내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역폭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사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트에 파는 맛있는 음식들은 결국 정제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조금 네. 맛이 없더라도 이제 우리 고전적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그 노년 인구들한테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네. 참 마지막으로 네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75세가 넘어가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노년의학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염식, 그다음에 뭐 단순당과 정제곡물 먹지 말 것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75세 정도가 되면 차라리 약으로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약을 늘려드리는 게 왜냐하면 미뢰가 또 줄어들고 냄새도 잘 못 맡으시기 때문에 또 자극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짠맛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전신 쇠약이 악화되면서 악액질이 악화돼서 환자들이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뭐 솔트라든지 아니면 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과도하게는 제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드실 수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약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많고요. 운동은 운동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요 네 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이제 오해하시는 게 걷기가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고 걷기가 운동 효과가 있긴 한데 3매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에 3배 정도인데 심폐기능을 개선시키거나 근육 합성을 자극한다거나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걷지도 않으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루에 1%씩 근력이 축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000보 정도는 걸어줘야 뭐 모든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추가로 이제 운동을 좀 더 해줘야 되겠고요. 일상 활동,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추가로 주 3회 정도는 땀이 날 정도의 숨이 찰 정도의 이제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사실은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 우리나라 분들이 실천이 굉장히 또 나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뭐 근력 운동 실천율이 20% 미만, 18.5%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최근에 KB에서도 비슷한 웰니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대상으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저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연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근감소증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감소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운동은 저항 운동밖에 없고, 저항 플러스 유산소, 저항 플러스 스트레칭,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자체가 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리 때문에 근육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근육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저항 운동이 좀 중심이 될 필요가 있고 젊은 사람은 유산소 7, 저항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유산소 3, 저항 7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헬스장을?
헬스장까지 안 가셔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사실 운동을 좀 배우셔야 되긴 하는데 근력 네. 운동을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우셔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습관화 음, 시켜서 뭐 코어 음, 운동이라든지 전신 근력 운동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네네. 꼭 이게 헬스장 가서 어떤 무게를 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네, 개인의 그 몸으로 자기 체중으로도 할 수 있는 저항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맨발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또는 걷기 운동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면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가 그럼 왜 안 좋냐?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균형 협응 운동. 균형 협응 운동은 대표적인 게 이제 태극권, 그다음에 뭐 요가, 발레 이런 운동들이 음, 이제 균형 협응 운동들인데요. 음, 그 밸런스 치매 예방되고 낙상 예방되는 운동들인데 뭐 이런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노년기에는 정말 드뭅니다. 근데 이런 음, 운동들을 같이 해줘야 내가 근골격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70대 후반, 80대가 돼도 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관절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자세로 계속 걷기를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유발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입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운동에는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데 이거 네 가지를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체력 100에 가시면 평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운동 처방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운동 관련 직역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있고, 건강운동관리사도 있고, 또 생활체육지도사, 다양한 헬스 선생님, 요가 선생님, 또 다양한 직역들이 있는데, 어쨌든 운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음,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노인의학 하는 분들 공통된 이제 한국, 일본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런 운동 포트폴리오나 습관을 만드는 일들이 70대 초반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70대 중반 넘어가면 몸이 다 너무 딱딱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도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운동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일찍 이런 운동 포트폴리오를 이제 약간 시간, 돈 투자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갑자기 위기감이 젊을 때부터 이거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균형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정신 네. 차려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소식하면서 걷기만 네, 하면 네. 안 된다. 아, 저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근데 다닙니다. 네. 교수님 이 얘기한 거 유튜브에서 네. 봤어요. 60만인가 조회수가 그렇던데 걷기가 아, 운동이 아니다. 네, 걷기는 너무 중요하지만 네, 걷기만 해서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100년 써야 되니까요. 우리 네, 근골격 네. 시스템을. 네, 이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무튼 제가 그 역대 그 모셨던 게스트분 중에 제일 뭔가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아닙니다. 편집해서 저 이제 노년 지방간 환자들이랑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네, 교수님. 보내십시오.